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인문학 TV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질적 연구 반복론 특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질적 연구 반복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구 생활에 활력을 갖고요.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에는 이러한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자 합니다. 질적 연구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적 연구를 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를 잘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질적 연구자의 자세라는 것은 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생,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을 높여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면담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곤욕스러운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담한 데이터들을 정말 연구자는 인내를 가지고 듣고 또 듣고 전사한 자료를 읽고 또 듣고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듣고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한 발짝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질적 연구자의 자세이고 질적 연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질적 연구자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스스로가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지만 교육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와서 교육자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는 피교육자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반드시 변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변화를 누가 시켜줘야 되냐면 당신, 제가 바로 시켜줘야 되는 거죠. 대학원생이 되면 그 대학원생의 삶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로 통한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대학생은 마찬가지로 대학이라는 틀 속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변화. 질적 연구자도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질적 연구를 만나고 질적 연구를 심도 있게 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연구 참여자들도 내 연구를 같이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 양적 연구처럼 설문지만 바로 주고 뺏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연구 참여자가 나와 동반 성장하는 그 과정, 짧게는 2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바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구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남의 인생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의 중요한 덕목이고 연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현상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현상이 돌아가고 내 연구 참여자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인 렘브란트. 제 연구실에는 렘브란트 그림이 물론 모작이 있는데요. 네,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욕조에 있는 밧세바라는 작품입니다. 저처럼 그 크리스찬들은 이 그림의 맥락을 좀 알 거예요. 이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밧세바죠. 네, 밧세바. 그러니까 욕조에 있는 밧세바는 바로 이 밧세바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밧세바는 왜 우리 구약에서 중요하죠? 바로 다윗 왕의 부인이 돼요. 근데 이 그림은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원래 이 밧세바는 우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거의 뭐 왼팔 정도 됐던 그런 장수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전방에 나가서 이제 전투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금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는 이 왕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로 그 여인의 고뇌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의 고뇌를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그 고뇌를 읽고 렘브란트는 비록 성경 구약이었지만 그 고뇌를 읽고 느끼고 어떻게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가 왕의 편지를 들고 긴 한숨을 쉬고 있는 저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렘브란트가 밧세바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맥락을 모르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지난 1강에서 컨텍스트란 얘기를 했어요. 이 맥락을 모르고 이 그림을 모욕하는 여인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외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것은 남의 인생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림 보기일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질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 연구자라는 것은 바로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밧세바의 고뇌를 그려냈듯이 말입니다. 네, 우리 지금 또 그 질적 연구를 잘하는 방법의 또 다른 맥락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요리하듯이 연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리하는 사람의 영상, 요리사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아주 배고픈 사람들은 뭐 약간 허기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리사는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장인입니다. 요즘 우리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는 백종원 선생님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것의 재료가 맛있는 요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요리사는 희열을 느끼게 되죠. 저도 질적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질적연구학회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질적연구 교과서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질적연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동양인 최초로 그 최고의 영화상인 그 제리 골드 스미스상의 그 세계 최연소 수상자인 천재 작곡가 지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요 내용도 이제 박우현 선생님의 그 책은 돕기다와 이제 8글자에 나오는 그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분은 이제 줄리아드에서 클래식을 버클리와 UCLA에서는 또 영화 음악을 또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취임식 때 음악 감독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작곡하는 속도가 정말 진짜 놀라운 속도. 공장에서 우리 옷 찍어내듯이 진짜 좀 이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잘하신다고 합니다. 김기덕 감독의 유명한 영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때 들어갔던 그 영화 음악을 이제 2주 만에 40곡을 썼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김기덕 영화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영화 사마리아. 여기에는 4일 만에 28곡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결이 뭐죠? 바로 풍성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옵니다. 질적 연구자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체육교사 연구를 잘하고 싶으면 체육교사 옆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찰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체육교사를 한 경험이 녹아내릴수록 좋은 연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그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공놀이하고 뛰어놀고 같이 체육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좋은 체육교육 현장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적 연구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예술가처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반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술가는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창조해낼 때는 막 진짜 정신없이 빠져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연구 잘하기 위해서는요, 예술가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예술가 정신을 외치죠. 네. 대표적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학과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의 그 여러 아티클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시너 교수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아이시너 교수님은 질적 연구자의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술가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술가 정신이야말로 질적 연구가가 성공할 수 있는 제1의 비결이라고 아이시너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우리 예술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2강에서 아주 좋은 설명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건축가 중에 넘버원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저는 사실 스페인을 많이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때 이제 스페인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크리스찬인 저는 이 성당에 이렇게 좀 뭐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은요, 이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바로 성가족 성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883년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외국 여행하기 좀 힘든데요. 여러분들 이제 상황 좋아지면은 스페인 가시면 반드시 바르셀로나에서 이 성가족 성당 꼭 가보세요. 아마 가지 말래도 100% 가실 거예요. 네. 꼭 가게 되는 뭐 머스트 우리 트립 코스니까요. 가우디가 건축하고 시공했지만 아직도 이 진행 중인 성가족 이 성당은요, 후원자의 기부로 계속 짓기 때문에 아직도 뭐 100년 가까이 남았다는 말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성당은 크게 세 부분을 좀 다르게 짓고 있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가우디가 금욕하고 지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여러 가지로 회자되면서 관광객들을 더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우디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차에 이렇게 치여서 좀 돌아가셨는데, 이때 사고 났을 때 좀 행색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심지어 노숙자인지 착각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여병자처럼 병원에서 좀 쓸쓸히 죽을 맞이하셨는데, 이 가족 성당의 그 서쪽에 순환의 그 파사드라는 쪽에 유다의 키스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죽고 그의 바지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바지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 신분 체크하려 봤더니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요 성당 서쪽의 순환의 파사드 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제자인 슈비라치라는 제자가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의 키스상 왼편에 보이는 그 지점에 이제 숫자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천재 예술가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보면 천재 예술가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풀어야 하는 이 코드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숫자에는 중복되는 수를 단일수로 보고 14개의 이렇게 수가 있는데요. 중복수 10과 14끼리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숫자 4개를 더해도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1, 11, 8, 13 이 합은 바로 33이 되죠. 그 다음에 11열의 가로를 볼게요. 11, 7, 6, 9 이 합은 뭐예요? 33입니다. 33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수를 더해도 반드시 33이 나오는 그 방법을 이 가우디는 310가지라고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수 10과 14를 모두 더하면 48이 나와요. 이 수 48은요, 알파벳 I, N, R, I의 합과 동일합니다. I는 알파벳 순서의 9번째, N은 13번째, R은 17번째, 또 I는 9번째죠. 그래서 I, N, R, I는 라틴어, 아이에시스, 나자레, 레누스, 렉스, 이우, 데오롬이라는, 좀 라틴어 발음이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NRI라는 것은요. 그래서 가우디와 슈비라치, 제자 슈비라치는요, 이렇듯 코드를 숨겨놨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지적연구방법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웬 예술 강의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질적연구는 바로 예술 강의예요. 예술과 질적연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요 지금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그 명작 스캔들이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프로고요. 명작 스캔들 KBS에 나온 책자에서 저희가 그 카피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명작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작 스캔들 책 재밌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여러분 카피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로 요걸 뜻하고 있어요. 질적 연구자는 바로 이와 같이 가우디와 슈비라치처럼 내 작품에 코드를 숨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에요. 질적 연구자는 바로 그 코드를 숨겨 놓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연구물을 읽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히든 미닝을 연구자는 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는요, 내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논문 15페이지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틈틈이, 그 아픔,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 레브저 스포츠 활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많은 부상을 당한 사람의 그 아픔, 그냥 부상당했다 이 한 줄이 아니에요. 부상당으로 해서 연인과의 갈등을 갖게 되고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게 되고 그 아픔 하나하나를 코드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질적 연구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몰입입니다. 질적연구자가 잘한다는, 질적연구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연구에 몰입을 잘해야 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그 개념이죠? 그죠? 우리 스포츠 연구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시카고 대학교의 칙센트 미야이 박사가 제시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에 보시면 이제 칙센트 미야이 박사님 얼굴 보고 계신데요. 플로우라고 하는 몰입. 연구에 얼마나 빠져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 연구의 질, 우리 질적 연구의 질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몰입하셔야 된다. 연구에 몰입해야 된다. 연구에 철저하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 이 강의 좀 정리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 깨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그 파란색 코카콜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오늘 출처는 우리 지금 오픈 사이트에서 지금 사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의 그 색깔은 뭡니까? 빨간색이죠. 근데 파란색 그 코카콜라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질적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질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자 노력할 때 바로 멋진 질적 연구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질적 연구에 대한 또 1강에 이어서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고
그 멋진 질적 연구 작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또 강의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도 강의가 도움이 되고 만족스러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을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